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현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런데이 1주차의 2회차죠. 2차시. 2차시는 총 26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저번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1분 뛰기, 2분 걷기로 5세트를 하고 마지막 또 1분이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뛰는 거 1분만 더 증가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2차시 거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자, 오늘은 선생님은 걷기보다는 조금 살짝 느린 조깅으로 불완전한 휴식,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걷는 동작은 없이 걷는 구간은 없고, 자, 느리게, 조금 엄청 느리게라도 꼭 뛰면서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화이팅! 안녕하세요. 런데이 트레이닝 첫째 주 두 번째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멈춰 있거나 달리고 있는 분은 가볍게 걷기를 시작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진행하는 트레이닝 방법과 앱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달리기에 대한 기초 상식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트레이닝은 처음 달리기를 하는 분들을 위한 트레이닝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첫째 날 트레이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최종 목표는 30분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지구력과 체력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달리기 운동, 즉 유산소 운동에서 속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느리더라도 30분 이상의 시간을 쉬지 않고 달리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한 운동의 효과는 30분 이상을 지속할 때 생기기 때문에 30분이라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천천히 달려도 30분 이상을 달리시면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달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리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대신 더 오래 달리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달려보세요. 팔 주 동안 여러분과 저는 천천히 운동의 강도를 높이면서 달리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 건강해지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달리지 마십시오. 처음 달리기를 하는 분들은 경쟁을 하는 것보다 달리기 능력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런데이를 믿고 따라오시면 8주 뒤에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와 심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근육 경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경련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 근경련은 이제 수축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근육이 딱딱해지고 경직되어 있는 꽉 조여진 상태를 말하는데, 이 근육이 수축됐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육이 다시 풀어져서 이완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네, 수축된 상태로 계속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육은 수축되는 원리가 신경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신경에서 이제 전파를 쏘는 거죠. 근육에다가 전파를 쏘면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데, 이 수축하면서 이제 근육이 짧아진 상태가 풀어지지 않으면 근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자, 그러면 근경련의 원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탈수입니다. 탈수가 뭐예요? 몸에서 물이 너무 빠져나왔다. 땀이 빠져나왔다. 물이 많이 빠져나갈 때는 땀을 많이 흘릴 때죠. 특히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했을 때
땀이 너무 많이 흘려서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돼서 이제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근육이나 신경세포, 세포들을 활동을 조절하는 것은 대부분 필요한 게 물이랑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물이 너무 빠져나갔을 때 그러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경련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운동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무리가 된다면 운동 강도를 낮추거나 잠시 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관련이 있는데 전해질의 균형,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가 지속되면 근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해질에는 대표적인 게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예를 들 수 있는데 나트륨, 칼륨은 우리의 신경 전달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온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트륨, 칼륨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땀은 특히나 짜죠. 짠 이유가 나트륨이 많이 함유해서 그런데 땀을 흘리면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우리 신경 전달 체제에 물질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가 바로 근육의 과다한 사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특정 부위를 특히나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하는 운동 동작이라든지 그렇게 근육을 특정 부위만 사용하게 된다면 그 부위에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 부위만 계속 쓰게 되면 그 부위에서 필요로 한 수축할 때만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릴 때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수축됐던 근육을 다시 풀 때 필요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이완되지 않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근육의 과다한 반복 사용으로 인해서 근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경련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첫 번째 먹는 걸로 따지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는 물을 섭취해줍니다. 물을 꾸준히 섭취해주고 두 번째 이온 음료나 바나나 같은 전해질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음식을 섭취해주는 것입니다. 런데이의 트레이닝은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인터벌 트레이닝을 할 때는 갑자기 속도를 높이거나 줄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레 속도를 바꾸면 몸에 무리가 가고 근육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준비 운동, 웜업과 쿨다운, 정리 운동을 잘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근경련,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고 예방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달리기의 기본 자세를 알아볼까요? 먼저 달리기를 할 때는 주먹을 가볍게 쥐고 팔을 몸에 살짝 붙이고 가볍게 팔을 흔들면서 달리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배꼽 아래 작은 북이 있고 양손의 북채를 가볍게 쥐고 북을 치면서 달린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때 허리와 목은 쭉 펴고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해주세요. 시선은 전방 30m 앞을 바라보고 몸이 위아래로 너무 쿵쾅거리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음 달리기를 할 때 지금 말한 자세들을 잘 떠올리면서 달려보겠습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제 설명할 것은 세 가지 착지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러닝을 할 때 착지를 어디로 하냐 여러분들 궁금할 텐데 자, 가장 초보자들이 많이 쓰는 착지법인 레어풋, 힐풋이라고 해요. 뒤꿈치부터 주로 닿는 거. 뒤꿈치부터 닿고 이제 중간 닿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뛰는 거. 그냥 걷기랑 똑같이 이렇게 뒤꿈치부터 닿는 방법을 힐풋이라고 합니다. 이 힐풋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은 손쉽게 초보자들도 따라할 수 있다는 거, 걷기와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단점은 무릎에 충격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영상은 선생님이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힐풋이 무릎에 충격이 많이 오게 되냐. 자, 이제 두 번째 착지법입니다. 두 번째 착지법으로는 미드풋, 중간, 미들이죠. 미들. 중간 부분부터 닿는다 해서 이름이 미드풋인데, 미드풋을 선생님도 가장 권하고, 네, 최근 러닝 전문가들도 가장 권하는 착지법이에요. 미드풋, 신발에, 여러분들 발에 여기 가운데 부분, 아치. 좁아진 데가 아니라 좁아진 데보다 조금 앞에 여기 튀어나온 데 있죠? 발볼 부분. 여기 발볼 부분부터 닿는 것을 미드풋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면에 닿을 때 발볼부터 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발볼부터 닫고 나아간다. 뒤꿈치가 아니라 발볼부터 닿는다. 미드풋 착지는 장점이 있는데 장점은 무릎의 충격이 훨씬 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진 상태로 중간 미드풋부터 닫고 나가기 때문에 무릎에 충격이 없고, 단점은 초보자들이 조금 따라하기 어렵다는 거,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에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닝이 너무 네, 이제 세 번째 착지법으로는 포어풋이라고 합니다. 포어풋. 여러분들이 주로 포어풋은 자, 발가락 쪽, 가장 발 앞쪽 부분만 닿고 뒤꿈치도 안 닿아요. 나머지는 닿지 않고 발 앞쪽 부분만 닿고 바로 롤링에서 앞으로 지나가고, 네, 이렇게 발 앞으로만 지면을 닿고 나아가는 주법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뛸 때는 언제일까요? 발 앞부분만 뛰는 것은 네, 대부분 전력 질주할 때 50m 뛰거나 100m 뛰거나 단거리 육상
할 때는 여기 앞에만 포워프 착지로 해서 빠르게 달려가야 돼요. 뒤꿈치까지 닿을 시간이 없어요. 이해되죠? 앞꿈치로만 닿고 바로 앞으로 발을 뻗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체육대회 때 뭐 이어달리기나 주로 이럴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력 질주를 한다 싶으면 무조건 발 앞에 부분, 발가락 쪽 아래 부분만 이용해서 바로바로 치고 나가야 합니다. 네, 이렇게 3가지 착지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러닝 숙제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미드풋으로 활용해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돼요.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되지만 미드 중간부터 닫고 뒤꿈치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지면을 중간부터 닫고 뒤꿈치 눌러주면서 나가준다는 생각으로 미드풋 착지를 생각하면서 꼭 러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조금 더 힘내세요.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흔히 언제 근경련이 발생돼요? 막 종아리가 너무 아파. 시작합니다. 갑자기 자다가도 일어나서 중간에 잠 깨가지고 종아리가 땡땡하게 굳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랬던 적도 있고, 선생님은 수영을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발을 쭉 뻗고 종아리에 힘줘서 이렇게 네 빠르게 발 왔다 갔다 수영 빨리 우리 발차기 하려고 했을 때 쥐가 난 거예요. 종아리에 쥐가 나서 네, 발가락이 안 움직여지고 그랬을 때도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해보면 종아리에 쥐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종아리. 그쵸? 근데 종아리에는 크게 2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비복근하고 가자미근이라고 하는데, 자, 그림을 첨부할게요. 런데이 트레이닝은 과학적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운동 단계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비복근, 큰 가운데 종아리 근육에 일어날 것 같은데 대부분이 네, 종아리 옆쪽에서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 옆쪽에 있는 근육은 가자미근이에요. 근데 우리가 쥐가 났을 때 축구 선수들이나 경기 보면 그냥 발 앞에를 이렇게 당기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쭉 그냥 누워서 발 앞에를 당긴다. 당길 때는 그냥 종아리 비복근만 이완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동작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쥐가 난 곳은 가자미근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비복근만 이완시키면 도움이 크게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자미근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자미근을 자극시키는 방법은 네, 여러분들 종아리 딱 힘줘보세요. 종아리 힘줘보면 종아리 근육,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알이 생긴다는 느낌 알죠? 거기 알이 하트처럼 예쁘게 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생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종아리 알 부분에 가운데 부분을 꾹 눌러주는 게 가장 빠르게 5초 만에 우리 쥐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5초 만에. 그래서 여러분들 종아리에 뿔끈 힘을 줬을 때 알 생기는 부분 가운데를 쭉 꾹 눌러준다. 이 5초를 꾹 눌러준다 생각하면 쥐가 왔을 때 가장 빨리 풀어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더 오랜 시간을 달리는데 생각보다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절반 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운동을 마치고 난 뒤 몰려오는 성취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힘들었던 시간의 가장 큰 보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잠시 후 천천히 걷기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러닝 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페이스라는 단어예요. 페이스 설명 나왔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1km를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km를 6분 만에 뛰었어요. 그러면 6분 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1km를 5분 만에 뛰었다. 그러면 5분 페이스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일정한 거리는
주로 1km다. 일정한 거리를 일정한 속도로 여러분은 페이스의 일정한 개념에 시간에 대해서 알고 거쳐서 계신가요? 달리는 것을 달리기를 페이스라고 많이 합니다. 하지 그래서 않으신 우리가 분들에게는 우리 생소하겠지만 그룹은 앞으로 600 여러분은 페이스로 페이스라는 달려보자 단어에 하면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1km를 6분 페이스로 달리는 페이스란 것을 말합니다. 기준거리인 우리는 1km 500 혹은 페이스 1마일을 그룹이다 달리는데 걸리는 하면 시간을 1km를 5분 만에 페이스는 뛰는 그룹을 앱안에서 말합니다. 언제든지 이해되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8분의 페이스로 달리고 있다면 1km를 8분에 달릴 수 있는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10을 곱하면 10km 대회를 80분 만에 완주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42를 곱하면 풀코스 마라톤의 예상 기록도 할 수 있죠. 페이스는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달릴 수 있는 페이스를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번은 페이스를 자주 확인해서 페이스의 개념에 익숙해지도록 해주세요. 잠시 후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1분간 가볍게 달려주세요. 지구력을 키우는 데는 오래 달리기 훈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절대 빠르게 달려서도 걸어서도 안 됩니다. 달리기의 속도가 걷는 속도보다 더 느려진다고 하더라도 달리는 자세를 유지해야 지구력이 향상됩니다. 이제 절반이 넘었습니다. 안녕.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바람을 힘차게 가르며 달려봅시다. 잠시 후 천천히 걷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2분간 가볍게 걸어주세요. 걷기를 할 때 팔을 흔들어주면 상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나 달리기를 할 때는 전방 30m 정도를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로 피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느리게 걷는 것보다 힘차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 크게 쉼호흡을 해서 근육에 산소를 충분히 보내야 합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의 마지막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1분 달리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간 불안정한 휴식을 할 때 걷기를 하잖아요. 걷기 할 때도 자세를 신경 쓰면서 걷는 게 좋은데, 자,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걷지 말고 팔을 같이 움직여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체 근육, 뒤에 등 근육도 생기게 되고, 네, 상체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걷기 시에는 어떤 자세로 걸어야 하는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익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선생님 자세. 오늘 밤이나 내일 약간의 근육 떨림이나 당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 좋은 변화로 받아들이고 다음 트레이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잠시 후 오늘의 트레이닝이 종료됩니다. 어깨를 펴고, 선생님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어깨가 굽어져 있어서 어깨를 최대한 펴주세요. 피고 팔에는 힘을 뺍시다. 힘을 살랑살랑 빼면서 걸어주세요. 그리고 주의할 게 턱은 조금 당기고 정면을 바라봐 줍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부터 닫고 밀어줍니다. 발 뒤꿈치부터 닫고 밀어주세요. 가볼게요. 조금 넓게 가볼게요. 자, 올바른 걷기 자세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의 올바른 걷기 자세 키포인트는 첫 번째, 어깨를 펴라. 두 번째, 시선은 정면, 턱을 살짝 당기고. 세 번째, 발 뒤꿈치부터 밀어주기. 발 뒤꿈치부터 지면 닫고 밀어주기. 이해되죠? 세 가지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런데이 1주차 2회차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오늘 수업 끝난 오늘도 괜찮고 이번 주에는 꼭 이번 2차시 운동을 해서 포트폴리오 작성하고, 네, 런데이 캡처해서 구역, 자신 구역이랑 시간이랑 거리 뛴 거, 페이스 나온 거 캡처해서 포트폴리오 작성하고 운동 소감 꼭 소감을 작성해 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체육 시간에 만나겠습니다.